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서 장관은 주택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전개된 지난 6개월간 엔달러 환율이 무려 24%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 주가는 37% 급등했습니다. 최근 이딴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국내 화학업계가 엄격한 국제관리 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키로 했습니다. 주요 화학업체들은 국제화학단체연합회의 취급, 안전평가 등 관리 가이드라인 수행 사업을 벌여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일 지속됐던 투신권의 순매도에 맞서 우정사업본부 등 국가지자체가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전일 매수 규모는 2,487억 원으로 이는 작년 9월 12일 4,372억 원 순매수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매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 1시간여 남은 오늘 우리 장인데요. 우리 장으로 좀 조정을 코스피 조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9.47포인트가 빠지면서 20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993포인트 좀 위태위태하던 2000선 지지가 오늘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양상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낙폭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장 후반까지 장을 유의있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3.79포인트가 반대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544포인트에 머물면서 현재 550선을 향해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0.9원이 내렸습니다. 1093.9원입니다. 네, 3월 12일 화요일 오늘 우리 장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 장세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르는 대응 방법 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엔화 약세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고 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확대,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내일은 일등주 김민수 차장과 함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수요일 이후 단기 방향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갤 S4 출시일 부근에서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관의 매물 가능성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패스도 함께 짚습니다. 추세 매매 달인 임병석 팀장과 함께 코스피 조정 이번 주 계속될지 살펴보고요. 에스텍 파마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정복 대표와 함께 대한전선 이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판단하신 모양인데요.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의도를 연결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들어서 달러엔 환율이 96엔까지 상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또 미국 경제지표 호전에 달러와 강세, 거기다가 일본 정책 당국의 이 경기 부양 의지 등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이 되어지는데요. 자, 잠시 주춤한 듯 했더니 엔화의 절하 움직임이 다시금 속도를 내는 양상이거든요.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형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국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엔화 약세 우려는 향후 1에서 2주 정도가 이제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19일에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신임 총재의 취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 4일에 이제 구로다 신임 총재가 주관하는 이제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전후해가지고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좀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N달러 환율 기준으로 한 100엔까지 오버슈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95엔 이상의 좀 엔화 약세는 좀 과도한 약세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셧다운되면서 그 에너지 자원의 수입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엔화 약세가 오히려 경기 전반에 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좀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엔화 약세 같은 경우는 N달러 환율 기준으로 95엔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1, 2주 정도 뭐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는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가 뭐 실적 모멘텀 좋은 IT 업종들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움직임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이 오늘도 코스피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강세를 띄어서 눈에 띕니다. 자, 코스닥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그에 따른 진단을 들려주십시오. 예, 코스닥 시장이 오늘 또 이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뭐 지난 연말부터 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직전 고점 부근, 4년 동안 형성된 고점 부근에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단기에 급등한 부분들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부품주라든지 이제 일부 테마주들을 중심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단 뭐 그 객관적인 성장성 데이터에 기반해서 목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우리 증시의 전망 또 그에 따르는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뭐 먼저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환율 우려 때문에 재차 좀 지수의 낙폭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 우려에 따른 지수의 낙폭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보는 기준에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700선을 전후해서는 좀 의미 있는 바닥을 1970선을 전후해서는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정을 IT 업종들, 대형 IT 업종들 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모레 14일 목요일은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별다른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대부분의 전문가들께서 주고는 계신데요. 자, 오늘도 이게 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려감이 괜히 커집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베이시스 같은 경우도 좀 양호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이번 쿼드러플 리싱데이에는 큰 부담 없이 좀 지나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러플 리싱데이인 동시에 또 한국 그 3월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지 혹은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뭐 환율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러플 리싱데이에 더해서 이런 금통위 일정까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 여부 이런저런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뉴스의 촉각을 곤두세워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의 분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0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좀 낙폭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1900선, 90선 초반까지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자, 외국인이 오늘 뭐 닷새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 시장 과연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아침에 미국 시장 흐름을 봤다가 국내 시장 시작하는 거 보시면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어떤 그 미국 시장의 연일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반응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차별화가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이런 디커플링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환율, 특히 환율이 촉발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국의 경기 부양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환율에 대한 압박들이 수출 주도형 국가 쪽에서 수출에 대한 체납성이 맞지가 않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어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와 같은 어떤 수출 주도주 종목 쪽으로는 계속 하방 압력이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두 번째로 경제 체력입니다. 특히 내수 부진은 거의 이제 일상화가 된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커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당장 어떤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차별화를 진행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내 시장만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즉 어떤 국내 시장이 차별화가 좀 심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그 해외 국가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쪽이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한정시켜서 보는 흐름들이 맞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주는, 특히 국가의 어떤 한 국가에 대한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에 따라서 같이 차별화가 되는 쪽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과거 그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나와서 해외 시장이 동반적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똑같이 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화 현상 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특히 자국의 어떤 경제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우리나라만, 그리고 특히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시면서 접근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차이는 조금 연결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이해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번 주는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 금리와 관련된 결정들 같이 있을 모습들인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배당과 관련돼서 너무 물량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더 우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 흐름들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그 매물화가 조금 더 될 수 있을 가능성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급 흐름들은 조금씩 챙겨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만기일까지 이어지는 베이시스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한 0.3 정도대로 좀 축소가 됐는데 이런 모습들 쪽에서 계속 압박이 좀 더 들어오는지 여부들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첫 어떤 금리와 관련된 결정인데 이제 금리 인하냐 아니면 동결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수는 있다고 생각들어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한다면 아무래도 신정부 입장이 조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관점이 아니냐라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조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쪽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변동성은 계속 좀 증가가 되면서 한 수요일 이후부터 어떤 단기 시장에 대한 방향이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수급 변화 여부, 특히 항상 주초 부근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씩 많은 모습들인데 이런 매물 압박이 좀 더 벗어나게 되면 시장 흐름들이 조금 더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좀 더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예측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 어떤 반응들,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어떤 시장은 대형주는 조금 좀 관망적인 시각, 그리고 어떤 중소형주 중심으로 종목별 대응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롤오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된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스프레드의 흐름들로 봐서는 일단 2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과정 쪽에서 이 어떤 자녀 프로그램 매물 같은 경우가 시장에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 흐름들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한 어떤 체력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라도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들은 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은 1등주 소개받기 전에요. 요즘 1등 종목들 주로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예, 일단 과거에 어떤 IT 부품주에 대한 성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 쪽에서 일단 지금은 어떤 바이오 제약주가 좀 더 눈에 띄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가시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올해 좀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업체 중심으로 제약주, 바이오주 쪽으로 좀 강한 모습들인데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중국 자회사 쪽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들 무게가 좀 실리는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메디포스트라든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어떤 이런 쪽은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어떤 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임플란트가 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들이고 메디포스트도 개별적인 신약에 대한 어떤 흐름들 같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눌림목 흐름들로 좀 찾아보면서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 저점에서 한번 저점을 찍고 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무엇보다 해외 시장에 대한 성과들 특히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구글이라든가 이런 마켓플레이스 쪽에서 상위 쪽에 게임들이 랭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모습들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어떤 시장에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이은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받고 있는 흐름들인데 특히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같은 어떤 모바일 게임즈 쪽에서의 중대형 종목들 관심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카지노, 이 전통적인 중국 내수 소비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기존 주도주가 낙폭이 좀 한두 달 전에 상당히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가격 메리트라든가 그래도 올해 실적 흐름이 그래도 양호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 쪽에서 한국콜마라든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같이 좀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추가 한번 시장의 주도를 해서 부각을 받던 종목이니만큼 두 번째로 부각받는 데는 아무래도 매물을 좀 거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상당히 탄력적으로 가기는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지금 공격적으로 추격 매매하기는 좀 힘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나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모습들은 스마트폰 부품주가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끌어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한 측면들도 있는데 이쪽은 일단 이번에 14일이죠. 갤럭시 S4가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흐름들 쇼케이스를 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출시를 보고는 항상 그동안 올라왔던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를 잡아서 기관 쪽에서 매물화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여기서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자리에서 좀 더 추격 매수에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차라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일부분 어떤 수익 실현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흔들림이 나오면 재전 진입하는 전략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갤럭시4 출신 부근에서 기관의 매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스마트폰 부품주에 관한 대응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갈 1등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일단 요즘 또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입니다.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측면들이 좀 강한데요. 그런 모습들과 함께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어떤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특히 디램 자체가 어떤 가격이 강세로 좀 이끌어지는 모습들 이런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 중에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쪽에서의 매출이 성장되는 모습들, 그리고 범핑 기술력을 이용해서 지금 스마트폰이 출시가 계속 확대가 되는데 이런 쪽에서 응용을 하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모습들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 네페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 4분기부터 삼성전자양의 주요 모델의 터치 패널을 좀 공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모습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호재가 좀 많은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도 실적이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양호한 모습들로 실적을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올해 그 자회사 실적 흐름들까지 겨냥한 어떤 연결 영업이익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한 30% 증가를 하는 작년보다도 좀 더 증가를 하는 모습들로 500억 원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추세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2만 원대 근처로 진입하는 19,700원대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2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네페스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7,200원 가격대 잡아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에 맞는 추세 매매 기법 등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세 매매 코너, 추세 매매 달인인 포스원의 임병석 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1990선 초반까지 밀려나는데요.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 또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에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 국면을 좀 맞고 있고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유는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이나 대형주의 수급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동시 만기에는 지난해 이제 9월 이후 유입된 배당 관련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우려되고 있고 지난주 또 후반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의 매매 패턴도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 관전 포인트는 3월 동시만기 관련 물량 이제 부담에서 199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좀 지켜낼 것인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수대는 이제 2월 월간 가격 변동폭의 일단 3분의 1 지점이자 21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 물량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지지력을 확인한다면 3주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 만큼 만기 이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재시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이제 나와 있는 악재죠. 북한 리스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지정학적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그동안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한 이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추세를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일시적인 쇼크로 코스피 지수가 121선이 이제 1950포인트를 이탈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이 61선이 1985포인트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이런 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를 좀 유지하시면서 이제 섹터적인 측면에서는 신제품 출시 그리고 업황 개선 기대로 실적 모멘텀을 계속 나와주고 있는 IT 부품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제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IT 대형주 쪽으로 이제 분할 매수 접근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내수주 뭐 제약주라든지 음식료 또 그리고 의류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약간 우려 섞인 게 지금 종합지수가 1990까지 지금 딱 밀려났거든요. 2000선 지지는 고사하고 이제 1990선 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판인데, 자, 과연 이 코스피 2000선 회복과 다시금 재지지는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일단 좀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옵션 동기 만기일이 있는 만큼 이제 외국인의 매물 불량은 좀 어느 정도 추스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2,200억 정도의 다소 공격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기간의 이제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전약 후강의 패턴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일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매도가 1,150억 정도 이제 이어졌고,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요인이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을 좀 막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자체의 실적 우려보다는 1월에 있었던 이제 비슷한 애플 우려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 아이폰 5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 S4 출시를 앞두고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계열 삼성전자 MS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매도 부분은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이폰 출시 이후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애플 주가와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좀 주도하고 있는 구글 주가와는 매우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 대한 시장 기대가 좀 살아있는 만큼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삼성전자 흐름은 애플보다는 구글과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나 태블릿 PC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예전에 과거 패턴으로 본다면 61선 그리고 121선을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전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61선 부근에서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61선 부근 1990포인트 그리고 1985포인트 사이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0선 회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망해 주셨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3포인트가 조금 넘게 올랐는데요. 자, 코스닥 강세 현상이 지속될까요? 네, 저는 아마 이제 코스피 대형주의 이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중소형주의 가능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섹터 중심으로 대형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대형보다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죠. 뭐 제약주라든지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이 왔을 때 분할 매수 조건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서 그 낙폭이 나왔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면서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추세 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양쪽으로 극과 극의 모습을 달리는 종목들로 좀 그 중점을 두시는 편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모레는 만기일입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외국인들이 그 만기일날 어떤 대응을 할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함께 예측한다면요. 네, 일단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스프레드를 좀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순차익의 잔고가 어느 정도 절대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상황 변화에 따른 어느 정도 물량 청산 가능성, 그리고 시장 충격과 시장 충격도 좀 염두에 둬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 지자체의 매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만기 당일의 차익 실현 매물 물량도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시 만기일 날 어느 정도 그 횡보 국면의 조정을 좀 거쳐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추세 매매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요.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이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관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로 좀 관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제약주들 가장 좋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개량 신약 관련주들로 해서 좀 추세가 좋았습니다. 그런 만큼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또 면역 억제제와 항암제 수출 증대로 369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고 수출 비중도 7%에서 8% 정도 증대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담배값 인상 문제가 나왔던 만큼 담배값 인상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이제 건강보험 재정 개선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신고가 위에 타는 종목들, 지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일 같은 경우 음봉이 떴을 때 어느 정도 11선과 21선을 지지해주는 요 위치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종근당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값 인하 영향으로 최근 2, 3년간의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이제 유망 신제품을 개발했고 또 중국에 진출한 북경 한미가 연간 30%씩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내수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종근당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연일 한 달가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올라타시는 것보다는 11선과 21선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거쳐줬을 때 이제 따라가는 전략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해 나가는 종목들 말고 바닥권에서 실적 악화 우려로 이제 주가는 낙폭 가대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근당, 한미약품 등등 제약 관련 업종의 상승세가 참 거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 시장에서 좀 관심 두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ED 공정 초기 단계인 LED 인곳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를 보면 기존 업체들의 증설로 인해서 LED 인곳의 급격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악화 우려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악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눌림목을 좀 눌리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최근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는 실적은 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라든지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 가격 하락 등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최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난 종목입니다. 그만큼 쌍바닥을 이뤄주고 있고,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계절적 비수기가 마무리되고 IPT용 사파이어 웨이퍼 수요와 LED 업체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늘어난 2분기 실적부터는 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외형 성장 부분이라든지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는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동종 업계에서 원가 가격 경제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LED 여팡이 개선될 시에 이제 판가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글로벌 또 휴대폰 제조사의 최근 플래그십 모델 카메라 커버렌즈 채택 후에 TV 적용 기대감 또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121선 부근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조정이 거친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수익과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단기 바닥권에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금일 지금 현재가 33,35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33,400원 이하로는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를 제시해 드리면서 이제 기간 한 3개월 정도 보유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비중을 10% 정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 여기서 121선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홀딩 하시는 전략이 맞지만, 만약에 눌리더라도 업황 개선이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를 10% 정도 단기적인 보수가로 38,000원 부분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손절가로는 25,000원, 29,000원 부분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내일 모레는 갤럭시 S4가 언팩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감도 크게 갖고 있는데요. 자, 반면 그와 관련된 주가는 지금 조금, 그렇게 기대감처럼 높진 않거든요. 외국인들도 긍정적이보다 좀 부정적인 그런, 매매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르는 분석과 전망을 들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IT 부품주들 갤럭시 S4를 앞두고 애플 주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과 같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 애플과는 또 반대적으로 어느 정도 그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시장 기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중국 부품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플과는 다소 반대 차원에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IT 부품주들이죠. 뭐 인프라웨어라든지 뭐 BH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금일 같은 경우 눌림목에서는 어느 정도 60일선을 뭐 인프라 BH만 보더라도 뭐 60일선 부근에서 눌림목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60일선의 눌림목에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 기회로 좀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IT 부품주들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는 편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점검해 볼 차례인데요. 과연 어떠한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45%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소원산업이 20%, 한섬 15%, YG와 에스텍 두 종목이 각각 10%씩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자, 수익률 등을 살펴보면은, 에스텍 파마가 16.3%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모두 보유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 뒤를 한섬이 7.2%, YG가 3.1%, 3.6으로 딱 올라갔네요. 그리고 송원산업도 0.8%로, 전 종목이 이렇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게 딱 바뀌면은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 수익이 어쨌거나 좀 올라가가지고 더 기분은 좋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S를 좀 상세하게 오늘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종목들 흐름이 좋아서 기분은 가장 좋고요. 네. 일단 에스텍 파마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목표치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이런 측면에서 가장 지금 전 종목들이 에스텍 파마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기간의 수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월봉상 한번 보더라도 5개월 정도 어느 정도 전 고점을 지지대로 형성을 해주면서 위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양봉으로 만약 3월이 마무리된다면 전고점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최고점이 21,950원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서, 지금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 10%가 넘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보유하시는 전략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 국면이 나온다면 그때 대해서는 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매수 관점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송원산업을 한번 보면 송원산업 같은 경우 지금 추천드린 가격에서 보합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최근에 음봉일 4일이 나왔고 21선을 강하게 지지해 주면서 금일 양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일 시가 대비 종가 좀 상승해주고 있고요. 만약 시가 대비 종가가 상승으로 끝나준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곤 있지만,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흐름이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개선 모멘텀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 매도세로 나섰던 이제 기간의 매도세가 전일 이제 32,000주가량 매수로 돌아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의료 업종들이 가장 좀 좋았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 부분을 완화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으면서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들은 추세 상승을 좀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만큼 어느 정도 의료 업종은 재고 처리를 잘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런 만큼 겨울 재고 처리 기간이 이제 3월 초 세일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에 이제 3개월 정도 패션 업종이 겨울 재고 떨이가 잘 되면 봄 매출이 잘 나오고 봄 세일을 하고 나서 4월 달 그리고 5월 달에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으로 봄 매출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표가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뭐 DI가 상한가로 가는 만큼 이제 싸이 모멘텀 다시 한번 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뭐 YG 같은 경우 싸이 모멘텀도 있고 3월 달에 뭐 지드래곤이라든지 그 소속 가수들이 대거 컴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보고 있고 엔터주 같은 경우들은 실적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기대감으로 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저가에서 좀 보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리 없이 보유하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어느 정도 이 돌파 가능성의 매물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엔터주를 5일선이나 뭐 21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바닥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목표가까지인 8만 원까지는 이제 보유를 좀 해 나가시면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네 종목 다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좀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 상황을 체크를 좀 하시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매도세를 돌아섰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들도 오늘 추천드렸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수급을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AS 하신 종목 가운데요. 에스텍파마를 보니까 지금 목표가가 21,000원이고 오늘 한 21,000원 선을 넘어선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도 보니까 기관이 한 7일 가까이 연속적으로 순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고 있고 외국인도 긍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어떻게 좀 더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전주에 이제 목표가를 21,900원으로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향을 하기보다는 전 목표가를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좀 옵션 만기를 나오고 앞두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냥 전 고점이 21,900원을 좀 가져가시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이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 제시하신 21,900원 선의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신 채 그에 맞는 대응을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까지 편입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임병석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주일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익률 체크인데요. 지금 박현상들의 동성제약이 3%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정복 대표의 테라세미콘과 전진우 팀장의 화인텍 마이너스 2.8% 손실로 똑같고요. 이기택 과장의 백사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조윤석 과장의 유닛테스트는 3.8% 올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윤석 과장의 유닛 테스트가 3.8%로 위너로 왕관을 썼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매주 화요일 종목을 소개해주시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테라세미콘의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2.8%입니다. 자, 손실 네네. 구간인데요. 어떤 대응을 하실런지요? 좀 다소 좀 현재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전주에 이제 소개드렸던 그 AP 시스템도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그 OLED 관련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8,5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홀딩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홀딩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 그다지 큰 염려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들어가서 이제 한 수간 수익을 낼 종목 어느 기업을 추천하실런지요? 오늘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그동안 좀 너무나 많은 하락을 하면서 좀 시장에서 말도 많은 종목인데 이 종목 자체 이제 주간 수익률 공략하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그동안 한 20일 동안의 주가 조정폭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이 주식을 못 오르게 했던 그 유증하고 감자가 이제 마무리된 시점인데
그 유증 가격 자체가 4,300원 가격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3,000 가격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21선은 기술적으로 올라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실적이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왔는데 역시나 이자 비용의 부분 때문에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좀 한 차례 더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고 현재 오늘 금일 이제 도지 패턴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좀 단기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가 이제 하락과 이제 매출 인식 지연이 일시적인 비용 처리가 단기적인 이제 그 하락의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 대한 그 4천만 달러의 수주, 그리고 자회사 대한광통신이 올해만 들어서 이제 33만 달러. 그래서 그 대한전선 자체는 1억 3,430만 달러 수주를 올 한 해 벌써 받은 만큼 기업 자체가 현재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만약에 편입을 못하실 경우는 종가 매수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손절가 자체는 현재 구간에서 한 마이너스 5% 정도를 짧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단기 10%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락이 워낙 장기간에 걸쳐 좀 이게 상당 부분 되다 보니까 좀 징글징글 맞다 이렇게 대한전선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시는데 구조조정이 워낙 적극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볕들 날이 올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요즘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오늘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정복 대표의 추천까지 들어봤습니다. 높은 수익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의 종목 AS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송원산업 하루 만에 3% 급등을 했는데요. AS 해주십시오. 송원산업 동성제약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동성제약이네요. 네, 동성제약 지금 어제 종가 대비 4.4% 정도 플러스 나고 있고요. 현재 4,945원. 일단 생각했던 대로 일단 어제 종가상으로 봤을 때 기관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42,000주 정도가 금융투자화폐 물량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안 들어오던 기관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추천드렸을 때 논리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중소형 제약주들 사이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저평가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종목을 찾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 때마침 버블비라는 즉 연모제, 치료제가 작년 1,000만 대 이상 팔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동성제약을 알게 된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포착을 해서 잘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플러스되고 있는 것만큼 꾸준하게 홀딩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5일선 부근이 4,500원대였는데 오늘 오르면서 조금은 위로 상승하게 했는데 일단 손절가 부분도 역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4,500원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자, 동성제약 하루 만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뒀음에도 그런 계속해서 좀 홀딩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비추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성제약에 대해서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로부터 AS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조정을 코스피 시장은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상태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보다 더 상세한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